안녕하십니까, 오성만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에 제가 소띠 궁합을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소의 입장에서 뭐 돼지띠를 만나고 개띠를 만나고 닭띠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띠별로 소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마 뱀까지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를 한번 설명을 추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띠의 입장에서 용이라는 용띠를 만난 거예요. 용띠. 소띠 입장에서. 이게 용띠의 입장에서 소띠를 바라보는 거와 소띠의 입장에서 용띠를 바라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띠별로 그 소라는 놈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라는 놈이 용띠를 만나면 이게 이제 거의 저승사자격이에요. 저승사자다 보니까 저승사자다 보니까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의 입장에서 용띠를 만나면 저승사자격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친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에 만약에 용띠 자식을 낳았어요. 소띠가 용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버거운 자식을 낳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용띠 입장에서는 부모가 소띠라면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오는데 용띠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 또한 내가 부리기에 굉장히 불편한 친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여간 용띠는 굉장히 버거운 친구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남자 여자로 만났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이 꾸며졌다 그러면은 소띠의 입장이 남자라면 여자가 용띠고 남자가 소띠라면 굉장히 버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소띠라 그러면 여자 할 때 꼼짝 못하겠죠. 꼼짝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책에 보시면은요, 소띠가 여자고 용띠가 남자라면 굉장히 좋은 궁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100점짜리라고 논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사실 꼭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주체가 된다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간 이 명리상으로 보면 소띠는 무조건 용띠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용띠다 그러면 남자가 용띠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남자가 용띠야, 그러면 이 여자 소띠는 무조건 용띠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버거운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소띠인데 자식이 용띠다 그러면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면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용띠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용띠는 이 정신세계가 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남다르다 보니까 좀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우리 집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식이 이 용띠 자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소띠 입장에서 용띠는요, 굉장히 버거운 존재. 만약에 동업을 하잖아요. 만약에 소띠와 용띠가 동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 동업관계는 빠개진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직원으로 용띠를 쓰면은 그 회사가 하늘에 천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피곤한 존재가 이 용띠라고 보셔도 됩니다. 소띠 입장에서는 용띠가 굉장히 버거운 친구다. 근데 만약에 회사 사장이 용띠고 내가 소띠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용띠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소띠의 입장에서
이 궁합면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돼서 용띠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소띠의 입장에서 용띠는 엄청나게 버거운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띠의 입장에서 토끼띠죠? 토끼띠를 만난 거예요. 자, 소띠 입장에서 토끼띠를 만나는 거는요, 둘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얘가 이제 제살이라 그래가지고 깜빵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둘이 그렇게 같은 경향성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해가지고요. 나는 산을 좋아해. 근데 이 토끼라는 친구는 바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생각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틀리다는 거는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거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만약에 기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소띠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요, 토끼라는 기운은 여기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친다 그러면, 소띠가 최정상에 있다 그러면 토끼띠는 거의 바닥을 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띠와 토끼띠의 관계는 완전히 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반대 기운을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점으로는 뭐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토끼가 돼 있어. 그러면 이 토끼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관계가 소띠와 토끼띠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끼라는, 내가 소의 입장에서 토끼를 보는 거는 얘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쁘게 얘기하면은 얘는 잔머리가 굉장히 좋은 놈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소띠인데 만약에 토끼띠에 자식을 뒀어요. 그러면 이 자식은 머리 하나는 끝내주는 친구예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친구지만, 좋게 얘기하면 머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활동력이 굉장히 좋다.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거나 이렇게 연구를 한다든지 교육적인 업무, 머리를 쓰는 직업군에 가 있는 친구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가족으로 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과 나랑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각자 맡은 분업을 하는 게 더 좋은 관계라고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직원으로 이 토끼띠를 쓴다 그러면 어떨까요? 토끼띠의 입장에서 소띠의 입장에서 토끼띠를 직원으로 쓴다라는 거는 얘한테 행정 업무를 맡기면 굉장히 좋겠죠. 행정 업무를. 그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내가 못하는, 왜냐면 경향성이 완전히 틀리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뭔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 토끼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띠의 입장에서 호랑이띠를 한번 볼게요. 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주변 사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띠의 입장에서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놈이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제일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는, 내가 있는데 내 동생이 있어요. 나보다 한 살 동생이잖아요. 나보다 한 살 동생이죠? 나보다 한 살 동생이 있다고 치면은 그 친구들은 굉장히 시끄러운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끄러운 사람. 우리 집안의 가장 시끄러운 사람,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소띠인데 우리 자식이 호랑이띠야.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운 놈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 사이야. 부부 사이면은요, 이게 왼수 같은 놈이, 왼수라고 보셔도 돼요. 왼수. 네? 왼수 같은 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할 수도 있는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원래요, 이 축이라는 놈은 사유축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을의 운동성을 하고요.
이 금의 운동성을 하는 놈인데요. 요 인이라는 놈은 내시기를 끝내는 놈이에요. 내시기를 끝내고 인이라는 이제 봄을 시작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운, 우리 사유축이라는 기운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놈이에요.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죽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소띠인데 호랑이 나를 만났어. 호랑이 나를 만나면요, 이상하게 돈 쓸 일이 많다든지 돈이 나갈 일이 많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뺏긴다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축의 입장에서 호랑이띠는 좀 버거운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그 직원으로 호랑이를 떴어요. 호랑이띠를 두면은 우리 집의 기운이, 우리 사무실의 기운, 우리 직장의 기운, 우리 가게의 기운이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 나의 기운을 꺾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서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유축띠가, 뱀띠, 닭띠, 소띠가 호랑이 자식을 낳으면 집안이 3년에서 7년 뒤에 집안이 기운이 하락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소띠의 입장에서 호랑이띠를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버거운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소띠가 호랑이띠를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좀 많이 버거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요즘에 현대 명리적으로 보시면은 이거를 뭐 악연을 많이 만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논하거든요. 그래서 소띠의 입장에서 호랑이띠는 나의 시기를 죽여버린 놈이기 때문에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 놈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런 소띠가 호랑이 날을 만나도 굉장히 시끄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은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큰 일을 많이 안 벌리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띠의 입장에서 쥐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소띠하고 쥐띠는요, 바로 전놈이죠? 이 소의 입장에서는 한 살 형이잖아요. 한 살 형이고 한 살 언니가 되는 거거든요. 뭐 누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아까 소의 입장에서 호랑이가 버거운 놈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쥐라는 놈은 어떨까요? 이 쥐라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인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띠의 입장에서 유라는 놈을 만났다 그러면요, 이게 악연이 될 수도 있고요, 악연이 될 수도 있고 전생에 필연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뭔 얘기냐면요, 이 둘의 관계는 전생에서 뭔가 나누지 못한 빚이 있는 거예요. 이 소띠가 빚이 있을 수도 있고요, 쥐띠가 빚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거 자축합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육합으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 엮여 있다라는 거는 전생에서도 거의 부부 같은 사이였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을 해서 이 세상에 다시금 엮인 거라고 보셔도 돼요. 소의 입장에서 이 유라는 거는 우리 그 12신살로 보면 육해살이거든요. 육해라는 거는 전생의 인연을 다 하지 못해서 이 현상에서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건지 쥐가 갚아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둘의 관계에서 내가 만약에 소띠의 입장에서 쥐띠한테 계속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전생에서 내가 많이 받아 먹어서 올해 이 세상에서는 줘야 되는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쥐띠가 나한테 조건 없이 계속 베풀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전생에서 이 소가 쥐띠가 잘못을 해서 나한테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아까 그 호랑이띠는 완전히 악연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쥐띠와 소띠의 관계는
육합이어가지고 거의 부부 같은 합이었어요. 부부 같은 존재였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올 세상에서 쥐띠와 소띠가 만났다라는 거는 이렇게 좋은 관계지만 그래도 뭔가 갚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둘이 엮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부부합으로는요, 자축합이라는 거는 이 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혹시 동물 얘기 들어보셨나요? 12마리 동물이 막 달리기를 한 거예요. 달리기를 했어요. 그 1등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황소가 1등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쥐라는 동물이 이 황소 등에 타가지고 마지막 결승점에서 쥐가 먼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쥐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 머리가 좋은 거고요. 얘가 더 윗사람이거든요. 한 살 위잖아요. 근데 얘한테 꼼짝 못해. 소한테. 그 원래 누구야, 박일우 선생님 그 책의 논법에 보면은요, 진술충미띠들이 무조건 더 이긴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 진술충미라는 거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가리킨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쥐는 그 집에 새 사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쥐띠가 꼼짝 못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쥐와 소의 관계는 오히려 소띠가 황소 같은 고집을 갖고 있고, 쥐는 굉장히 조그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소가 더 윗사람인데 이 소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서 같이 육합의 관계라 그래서 오히려 소띠가 더 자기 고집이 더 강하다, 이렇게 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축의 관계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뭐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명이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상황. 아마도 쥐띠가 소띠한테 더 많이 줄 확률이 많겠죠? 왜? 윗등급에서 밑에는 반환살이거든요. 나 할 때 내가 부리기에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쥐의 입장에서 내가 막 뭔가 뭐 이렇게 남한테 막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다른 놈들한테 얘기하면은 말이 막 퍼질 것 같아. 근데 쥐띠의 입장에서 소띠한테 얘기하는 거는요, 쟤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관계로 생각하는 게 쥐가 소를 바라봤을 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소의 입장에서 용을 바라보고, 소의 입장에서 토끼를 바라보고, 소의 입장에서 호랑이, 소의 입장에서 소를 안 봤군요. 자, 소의 입장에서 소를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보면 소가 소를 본다라는 거는 만약에 12신살로 본다 그러면 이게 화개살이에요. 화개살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봐도 좋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소띠인데 소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뭐 계속 그냥 좋은 거예요. 계속 엮여갈 수 있는 거고, 나의 대리인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친구 같은 사이, 뭐 내 뒷일을 해결해주는 사이, 내 뭔가 똑같이 쓰는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노래도 되잖아요. 근데요, 자,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아까 그랬죠? 사유축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소가 화개살이라고 치면, 나는 그러면 한 번도 장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장성살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항상 화개살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장성이 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지살이 되는 거고, 내가 장성이 되는 거고, 사가 화개살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띠에서 소띠를 보는 거는 장성살 같은 느낌이에요. 장성살 그러면은 장성 그러면 어때요?
이게 별성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장. 그래서 내가 별을 단 장군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소띠인데 소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요, 우리 집안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 별을 단 장군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든 힘든 일, 불편한 일 이런 거를 이 소띠 자식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소띠가 소띠를 만났어. 그것도 똑같겠죠? 몸이 같다 보니까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 뭐 이렇게 친구 같은 사람. 그래서 같은 동갑들이 결혼을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대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같은 그룹의 단점이 뭐냐면요, 같은 그룹은 굉장히 좋은 쪽이 많아요. 90% 이상이 70% 이상 정도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야 산에 갈래? 그러면 산에 가고, 바다 갈래? 그러면 바다로 갈 수 있는 관계가 소띠와 소띠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친구 같은 사이니까 서로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단점은 뭐라 그랬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아까 소의 입장에서 토끼를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잡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최정상일 때 이 토끼는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소운세라 그래요. 시소운세. 완전히 반대 경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누군가는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시소하니까는 하나 생각이 나네. 자, 만약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있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시소운세를 만날 수 있는 운이 그냥 딱 봐도 물상으로 봤을 때 어느 운이 가장 시소운세가 많이 벌어질까요? 네? 그거는 뭐 각자 사람 명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기울었대잖아요. 시소라는 거는. 그래서 소띠가 토끼띠와 이렇게 시소운세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시소 같은 느낌은 뭐가 딱 보이나요? 딱. 네? 자, 임수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수라는 이 경향성, 임수일주라고 보셔도 되죠. 임수일주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어딘가에 하나에 딱 꽂히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대운에서 이렇게 임수운을 만나면 어딘가에 한쪽으로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잘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는 망하기도 좋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 임수 대운이거든요. 사람도 그렇지만 운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만약에 임수날이에요. 임수날. 임수 뭐 임신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임수날이야. 이렇게 임수날에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날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임수입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소띠 입장에서 소띠를 바라보는 건 장성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요, 나의 힘든 거, 나의 불편한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느 책에서는 보면 이렇게 화개가 만나면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관계. 둘이 이혼을 했어. 근데 또 다시 만나요. 화개라는 거는 자꾸 반복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은 게 수와 소의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간단하게, 자, 소띠에 그때 보면은 최상의 궁합, 최악의 궁합 해가지고 제가 1편이라 그래가지고 찍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소띠 궁합을 마무리했네요. 자, 또 뭐 이렇게 제가 논하는 논법을 듣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 유튜브 그 댓글 다는 데다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거 위주로 제가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유튜브 뭐죠? 그 용띠 이야기인가? 그게 조회 건수가 1000건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소띠궁합이 그 뒤를 이어서 한 뭐 800건이 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개가 저한테는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더라고요. 뭐 딴 사람들은 한번 동영상을 촬영하면 뭐 10,000건, 뭐 20,000건 막 이러는데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뭐 50건에서 100건 이하예요. 근데 이 두 개만 그래도 조회건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저 지금 보시면은 그 구독수가 65명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자, 지금의 일단 목표는 한 100명을 목표로 해서 한번 열심히 나가 보겠고요. 뭐 아는 사람 있으면은 좀 친구 추가 뭐 이런 거 있죠? 구독수 이런 거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저의 농법도 아주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궁금한 거나 상담 이런 거는 여기 010-2305-5752 저는 오성건입니다.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자로 먼저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전화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